매일 오전 11시 여러분의 계좌에 빨간불이 켜지는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이름하여 테마술사.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마술을 도와드릴 테마술 도우미 강민정입니다. 테마술사 이데일리 TV에서 야심차게 준비해서 이번 주부터 그 당당한 첫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자, 매일 오전 11시 그날 급등하는 테마를 찾고 또 관련 종목을 분석하는 마술 같은 기법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이 마술 트릭을 알려줄 테마술사님 한 분을 모셨는데요.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고요. 자, 테마술의 세계로 흠뻑 빠져들 준비가 되신 분들은 모두 저와 함께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수리수리 마수리 야! 예, 안녕하세요. 금일도 제가 우리 시청자님들의 파란 계좌를 빨갛게 만들어 드릴 테마술사 차현우 전문가라고 합니다. 금일도 이제 제가 이제 뭐 이런저런 뭐 다양한 이제 종목들과 이제 기법들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금일 제가 이제 전일 처음 말씀드렸을 때도 우리나라 시장 코스닥 증시도 굉장히 좋았고요. 이제 코스피가 좀 갖춰져 있는 모습이 보였었지만 그래도 우상향하는 그런 흐름을 기대를 했었는데, 주말 동안에 많은 이제 이벤트들이 있었죠. 그 중에서도 바로 SVB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로 인해서 시장은 많은 하락세를 시작을 하게 되면서 제가 전일 첫날 찾아뵙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시황은 크게 말씀을 드리진 않으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안 짚고 넘어갈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금일 우리나라 이제 시장을 흐름을 간단히 살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게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요. 먼저 이제 우리 노란톡에 들어오시는 이제 분들의 먼저 말씀드렸지만 코스피는요. 2,500선을 무조건 넘어서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에너지가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2,500선을 넘지 못하게 되게 되면 오히려 좀 이렇게 하락이 나오는 그러한 상황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상승을 보였을 때도 제가 수급 상황은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말해서 외인과 기관, 특히 기관들은 펀드성 자금들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오히려 상승이 나왔을 때는 매도를 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였다. 그래서 코스닥 역시 엄청난 에너지 수급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 지금 2차 전지부터 해서 AI나 해서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지금 제가 차트를 잠깐 보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차트를 이렇게 보게 되게 되면 제가 지금 분석 툴이 지금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여기서 보면 말씀을 제가 여기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네, 지금 잠깐 화면 정리를 할 동안 제가 살짝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일단 증시가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2% 넘게 급락을 하고 있고 코스닥도 장중에 3% 넘게 빠지면서 지금 60일선 붕괴, 코스피는 60일선
아래로 좀 봉이 내려가는 상황이고요. 120일까지 터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770선이 좀 붕괴가 되는 상황이었고 오늘 상승 종목이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쳐서 140 종목, 양시장을 합쳐서 150 종목이 안 되는 상당히 지금 안 좋은 시장이거든요. 섹터 자체도 아침에 그나마 좀 빨간불을 유지해주고 있던 원숭이 두창 섹터마저 지금은 하락으로 전환을 하면서 전 섹터가 하락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 가운데서도 근데 상승하는 종목들은 두 자릿수씩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 전문가님께서도 좀 시장에 에너지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어제부터 좀 해주셨는데요. 환율도 1,300원 넘기면서 다시 한번 상승하는 흐름이 오전장, 아침장에서는 보합권이었는데 빨간불을 켜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 가운데서도 그래도 내가 좀 들어가 보고 싶었던 종목들이 약간 내가 요 정도 오면은 매수하고 싶었는데 하는 매수가를 좀 부근까지 오고 있다라는 분들도 계셔서 우리 전문가님께 좀 자세하게 시장 진단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테마술사 오늘 모신 차현우 마술사님의 오픈 채팅방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가 아래쪽에 QR코드 이렇게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이 네모난 부분을 휴대폰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저희 문자 메시지 샵 3772번으로도 테마술사 이렇게 적으시면 또 저희가 링크를 보내드리거든요.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또 나는 QR코드 스캔하는 법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노란톡 있죠. 노란톡 앱을 클릭하고 오픈 채팅 탭을 클릭하시고 검색을 할 때 테마술사 역시 입력하시면 이 오픈 채팅방 나타날 겁니다. 채팅방 들어오실 때 1123 참여 코드 적으셔야 무료 입장 가능하다는 점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앞서 시장이 많이 하락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올해 들어서 좀 시장이 깨지는 모습이 몇 번 나타났었지만 또 이렇게까지 하락하는 건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마술사님 오늘 장 좀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예, 일단 제가 아까 이제 코스피 지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약간의 좀 제가 이제 이게 좀 설정하는 법이나 이런 부분에 좀 미숙해서 네. 좀 이렇게 좀 실수를 하게 됐는데요. 제가 다시 이어서 제가 간략히 이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트 잠깐 보고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지금 이제 다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2,500포인트란 말이에요. 거기서 지금 약 한 2% 이상 지금 급락세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2,350포인트 정도까지는 일단은 지지를 확인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 SEBB 사태가 하나의 이제 제가 전일 말씀드렸죠. 어플로 인해서 통신 발달로 인해서 단기간에 거의 36시간일 거예요. 36시간 만에 뱅크런 사태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러한 해프닝이 벌어진 것뿐이고 미국 정부에서는 예금에 대한 이러한 부분에서 전액 보증을 해준다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엔 시간 차이가 발생을 했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지수는 하락이 나오고 있지만 일단 확인을 해야 되는 건 많은 상승을 보이고 인해서 더 많은 이제 상승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아래에서 다시 매집이 되고 추가적인 상승을 위한 그러한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건강한 조정 상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제 다들 좀 집중을 하셔야 되는 게 이전에는 코스피를 많이 집중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최근에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코스피보다는요, 코스닥 지수가 더 많은 그리고 강한 그런 흐름을 이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게 이러한 상승을 보일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기관들의 매수 물량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무려 10일 이상의 매도세를 보였단 말이에요. 예, 그런 다음에 오히려 조금 이제 하락이 깊을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는데 일단 SEBB 사태로 인해서 지수는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일단은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지지 포인트는요, 바로 760포인트입니다. 760포인트까지는 하락이 어느 정도 나왔다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반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보수적인 관점, 무엇보다는 지금은 어디까지나 예측이기 때문에 확인을 하고 대응을 하자라는 관점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마술사님의 의견 760선까지는 좀 빠지다가 여기서 지지를 하고 시장이 어찌됐든 다시 반등을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으니까 지금은 일단 760선까지는 좀 보수적인 관점을 지지하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테마술사 차현우 마술사와 함께 합니다. 자, 어제 첫 방송이 나가고 나서 이름조차도 마술사 같다. 그리고 해리포터 닮았다. 이런 의견이 좀 많았거든요. 어떠셨나요? 주변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다들 이제 많이 좀 이런 컨셉이나 이런 제 성격상 네. 이제 이런 거를 좀 많이 당황스러워하시는 지인들도 계시고요. 네. 그다음에 저도 이제 사실 해리포터 세대는 아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이제 미숙한 그러니까 용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제 질문 주시면 제가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제 주말 동안에 제가 정주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일단 뭐 변한 건 없습니다. 일단 제가 마술을 부려서 우리 시청자님들의 계좌, 종목들을 많은 상승 나올 수 있는 그런 기법들까지 같이 녹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 제가 이제 금일 이제 핵심 특징들에 대해서 이게 하나씩 제가 이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좋습니다. 일단 오늘의 테마부터 좀 공개를 해야 되겠죠. 네네. 오늘 어떤 테마가 집중적으로 분석이 될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테마 나와주세요. 뾰로롱. 안전자산. 어제도 안전자산을 좀 봤었잖아요, 마술사님. 네, 맞습니다. 일단 SVB 사태 때문에 안전자산, 그래서 제가 전일 또 이제 안전자산 관련주 중에 금 관련주로 해서 찾아뵙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근데 금일 같은 경우에 또 한 가지가 추가가 됐습니다. 바로 이제 비트코인 관련으로 해서 아하. 또 종목들도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다시 한번 그래도 지금 현재 주목을 받고 있는 건 바로 안전자산 관련해서 이제 엘컴텍이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엘컴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려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또 비트코인 관련주로 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살펴볼 종목은요. 바로 엘컴텍인데요. 이제 엘컴텍은 제가 전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급등이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제가 기법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도 해당이 됐는데 이때는 제가 이제 앞산이 좀 더 많았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유예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 지금도 이제 거래량이 제 전일 저의 기법에 대해서 들어보셨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이제 관심 있게 지켜보셔도 좋고요. 그다음에 제가 전일 지금도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요거는 이제 개인적인 매매로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좋은데 제가 러프하게 이제 대략적으로 한 1,250원 부근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요 부분에 관심 있게 이제 지켜보고 있으셨던 분들은 아무래도 재료 때문에라도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금일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제가 이제 개인 매매를 이제 왜냐하면 이게 단타로 접근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가격대가 한 1,450원 부근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근으로 해서 아마 돌파 매매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러한 매매로 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지금도 SVB 사태로 인해서 오히려 거래량이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보셔도 되겠다. 하지만 만약에 내가 수익 매매자, 장기 투자자 입장이라고 하게 되거나 그리고 여기다 많은 비중을 싣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엘컴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승 모멘텀은 뭐 금 관련주로 다들 알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전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몽골 지역에 탐사권을 이제 보유를 했다라는 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금 관련주 안전자산 관련주로 해서 지금 많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테마 안전자산을 다시 한번 살펴봤고요. 어제도 짚어주셨던 엘컴텍이 오늘도 20% 넘게 급등을 하고 있다. 다만 비중은 좀 많이 싣지 말자라는 관점을 알려주셨으니까 잘 참고해서 대응하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다음 테마술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 테마 앞서서 힌트를 좀 주셨는데 비트코인 관련주라고 하셨어요. 네네, 맞습니다. 일단 지금 비트코인이 금일 굉장히 좀 이슈가 있었죠. SVB 사태로 인해서 안전자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코인이 안전자산이라고 생각을 그쵸. 하기에는 조금 왜냐면 급등락이 워낙 심하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이제 뱅크런 사태로 인해서 그 이제 금액을 이제 그 돈을 바로 인출을 할 수 없다라는 이제 이러한 소식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비트코인 셀럽이라고 하죠. 그쵸. 이제 옹호론자들은 오히려 이런 은행주가 급락이 나왔을 때는 비트코인이 상승이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비트코인
특히 이제 비트코인이 장중에 14%, 뭐 이게 이제 기준을 매기는 이제 시간대가 다른데 이제 미국 기준으로 해서는 약 14% 이상 급등이 나온 부분으로 해서 안전자산 관련주로 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뭐 이제 비덴트 같은 제가 이제 말씀드린 종목은 비덴트입니다. 그래서 비덴트는 뭐 빗썸 관련으로 해서 다들 알고 있는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간략히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비트코인 관련주로 해서 이제 비덴트인데요. 제가 이제 요거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이 다음으로 해서 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1월 달이죠. 요 1월 달. 요 1월 달에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도 거래량이 많이 증가를 했는데요. 일단은 비덴트 같은 경우에는 3월 달에 많은 이슈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감사 보고서 제출 기간인데 아무래도 이제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청자님들도 많이 알고 계실 거고 그래서 조금 피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요. 일단 제가 좀 더 기법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때도 해당이 되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차트를 보면은 대략적으로 2,500만 주예요. 이 당시에 거래량이 2,500만 주인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기법으로 해서 많은 종목들이 앞으로 생기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종목이 갈 것 같은데 거래량이 부족하다라고 하게 되게 되면 하나의 바로 미터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제가 연봉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이 당시에 아마 약 5천만 주 정도의 거래량이 증가가 됐다라고 하게 되면 저라면은 관심 있게 지켜봤을 거고 실질적으로 매매가 들어갔을 겁니다. 하지만 현재는 2,500만 주가 1월 달에도 많이 부족했다라는 부분. 다시 말해서 현재 지금 안전자산 관련으로 해서 지금 현재 많은 이제 하락에서 9% 이상의 이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이해되시죠? 다시 말해서 거래량이 한참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미 많은 거래량과 5,000원, 500원과 5,000원 부근에서 급등락이 호가창이 빨라지면서 이러한 움직임을 보일 수 있게 되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만약에 안전자산 관련주로 해서 우리 시청자님들 지금 비덴트를 관심 있게 보신다고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은 좀 더 확인을 하고 접근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안전자산 관련주들 앞으로도 많이 발생이 될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제 기준 관점에 제가 전일 금 관련주, 안전자산 관련주로 엘컴텍과 IT센을 말씀드렸는데 일단 IT센보다는 엘컴텍을 먼저 강조를 드린 이유가 있겠죠. 다시 말해서 거래량이 이제 부합이 됐다라는 건데 차후에도 이런 종목 발생이 되게 되면 제가 또다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우리 시청자님들의 이러한 이제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이런 종목들 제가 마술을 부려서 많은 수익 드릴 수 있게끔 제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일단 테마 2가지 살펴봤고요. 잠시 후에 하나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비트코인 테마 중에는 비덴트가 10% 상승을 하고 있는데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 여파로 인해서 비트코인으로 살짝 대체 수요식으로 몰려갔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점프하는 현상, 여기에 따라 관련주 일부 상승이 나오는데요. 다른 주식들은 조금 변동성이 있으니까 비트코인 관련주 조금은 관망 역할을 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테마술 한번 여쭤볼게요. 자, 다음 테마는 뭘까요? 보여주세요. 뾰로롱. 다음 테마, AI군요. 안 그래도 저 이거 궁금했는데요, 마술사님. 네네. 오늘처럼 또 눌리는 장에서 저는 AI 종목을 그동안 안 갖고 있어서 너무 박탈감을 느꼈었거든요. 네네네. 좀 접근해봐도 좋을까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접근해봐도 되는 종목들이 있고요. 사실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위치에 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종목을 좀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아무래도 종목 선택을 하는데 좀 집중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일 일단은 이스페타시스로 해서 이제 관련주로 해서 말씀을 드렸고 계속 종목들 찾아보고 있으니까 이러한 종목들 이제 눈여겨 보셔가지고 제가 끝까지 또 시청해 주시면 제가 주기적으로 제가 체크를 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 금일 제가 오늘 AI 관련주로 해서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요, 바로 이제 브리지텍이라는 이제 종목입니다. 그래서 브리지텍 같은 경우에는 금일 약 고가가요, 지금 대략적으로 한 17% 이상 급등이 나온 상태입니다. 브리지텍이 그리고 AI 주들이 지금 약간의 개별주, 다시 말해서
테마로 해서 일제히 상승이 나오는 게 아니라요. 지금은 약간 좀 차별성을 두고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고가권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을 보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AI로 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MS 즉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16일이죠. 16일에 이제 챗 GPT를 4.0을 이제 공개를 한다라는 이제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지금 AI 관련주들, 그다음에 챗 GPT 관련주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챗 GPT 관련주로 해서 급등을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다. 그리고 지금 저 역시 오픈 AI로 해서 많은 활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오픈 AI로 해서 챗 GPT를 활용을 하고 있는 건 바로 3.5 버전이죠. 3.5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검색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2년 전에 이제 발표를 이제 내놓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챗 GPT 3.5 버전은 2년 전에 내용만 검색을 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이 이제 챗 GPT 4.0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직은 이제 루머에는 해당이 되긴 하지만 실시간으로까지 응용이 이제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또한 이제 텍스트나 이러한 부분들, 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영상화로까지도 이제 바꿀 수 있다라는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좀 많은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해서 AI 관련주들 많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제가 이제 브리지텍 다시 차트 보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은 오히려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에 이제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으로 해서 종목을 좀 찾아봐야 되겠다 이러한 관점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브리지텍 같은 경우에 차트를요. 이렇게 보시게 되게 되면 이미 이제 정고점의 부분을 지금 오히려 돌파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아무래도 거래량이 조금 부족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는 양날의 검이라고 될 수가 있습니다. 양날의 검이라는 게 뭐냐면 사실 이 구간에서 거래량이 사실 적어도 됩니다. 거래도 되는데 단기간에요. 지금 시가총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이 상승이 나왔어요. 대략적으로 4,000원, 5,000원 부근에서 약 3배가 올랐습니다. 약 3배가 단기간에 급등이 나왔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 정도 좀 되실 것 같으신가요? 우리 앵커님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될 것 같으신가요? 브리지텍이요? 네네. 3천억 원? 3천억 원? 네. 3배가 올 거면 전에는 이제 1,000억 원 정도 됐다고 생각을 그렇지 하시겠네요. 않았을까? 예. 지금 보시면 어느 정도 이제 근접은 하시는데 네. 지금 2천억도 채 되질 않습니다. 아. 3배가 무려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작은 종목이었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벼운 종목들이 또 이렇게 많은 상승세를 보여주게 되는데 아무래도 하락을 하게 되면 정말 많은 하락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좀 리스크가 좀 큰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브리지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AI, 그다음 챗 GPT로 해서 관심을 받고 있는 건 바로 이제 음성 인식에 대해서 관련 소프트웨어를 생산하고 있는 그런 업체로 해서 많은 주목을 받았고 앞으로도 주목을 받게 되겠지만 그래도 좀 주가 위치가 좀 이렇게 위험한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주가가 좀 하락이 나오게 되게 되면 오히려 다시 진입을 해야 되는 그러한 가격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히려 조정을 받을 때는 제가 다시 한번 우리 시청자님들 찾아뵙고 그때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오히려 보유하신 분들은 차익 실현을 하자 이러한 관점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I 테마에서는 브리지텍을 살펴봤고요. 아무래도 좀 부담스러운 자리다. 오히려 보유자들은 매도 익절의 관점으로 대응하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테마술사님의 각 테마에 대한 의견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조금 더 자세한 테마술 기법이 궁금하다면 차현우 마술사님의 톡방으로 들어오세요. QR코드 아래쪽에 띄워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QR코드 찍고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입장하실 때 비밀번호 걸려 있죠? 1123 입력하고 무료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조금 더 자세한 테마술 기법 강의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은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기법 강의로 해서 한번 제가 이제 말씀드려보는 시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에 이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라고 그랬죠?
바로 포션 기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시 말해서 에너지가 채워지게 되게 되면 정말 많은 상승세를 보여주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금일 같은 경우에도 엘컴텍 같은 경우는 1월부터 해서 상승의 징조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러한 부분에서 발빠르게 이제 알고 인지를 하고 계셨던 분들은 사실 진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금일 또 다시 한번 전일에 이어서 전일에 말씀드린 부분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종목들의 사례, 그다음에 비덴트에서도 제가 하나 말씀을 드렸죠. 바로 바로미터, 종목을 선별하는 데 있어서 바로미터로서도 포션 기법을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예시도 같이 넣었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를 이번 시간에 또 짤막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보시게 되면 이러한 내용들 제가 전일 말씀드렸는데, 이런 내용 다들 아시지만 요거 일단은 간략히 말씀드릴게요. 너무나도 간단하죠.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는 데는 바로 이전 거래량보다는 어떻게 된다? 거래량은 무조건 그러니까 전 거래량보다는 100% 이상이 넘어야 된다. 하지만 우리가 현재 요거를 알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나를 어떻게 했죠? 수치화를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제가 계산기 필요하다 이제 말씀을 드렸고, 요것만 굉장히 심플합니다. 이전 거래량보다 거래량이 증가가 되게 되면 주가는 상승한다. 매우 쉽죠? 요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수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치라고 하게 된다면, 수치는 이제 요 예시예요. 예시인데 바로 연 거래량이래요. 연 거래량이 2,400주일 때 12는 바로 12개월이기 때문에 나누기 12를 하시게 되면 200주가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달에 200주가 발생이 되게 되면 당연히 연으로 해서는 2,400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게 나누기 제가 뭐라고 했죠? 24를 해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400에서 24를 해주면 100이 되는데요. 그러면 한 달에 100주가 들어와야 되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100주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하루입니다. 하루에 100주가 들어오게 되게 되면 그다음부터 주가는 어떻게 된다? 정말 많은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다. 그다음에 데워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인지를 해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많게는 이러한 종목들을 정말 잘 찾아내게 되면 뭐 500%, 600%, 뭐 100% 이상도 많은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왜 24냐라고 이제 질문을 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요 왜 24인지는 제가 이제 오랜 시간 검증을 하게 되면서 24가 잘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전일 이걸 말씀드리는 게 많은 고민이 됐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의문은 크게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24를 나눠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굉장히 심플하죠. 그래서 요것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바로 금일 같은 경우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종목을 선택을 했다라고 했을 때 그럼 도대체 타점, 다시 말해서 매수는 어디서 들어가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많이 궁금을 하실 텐데요. 사실 요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저는 이제 이렇게 매매를 하고 추가적으로 또다시 또 분석을 하는 그런 도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이제 돈이 들어오는 이제 봉이라고 하는데, 제 기준에는 이제 요게 매직봉이에요. 우리는 기준봉이라고 표시는 되어 있지만 요 봉을 매직봉이라고 표현을 한다. 그리고 나서 5일선, 11선, 21선으로 하게 돼서 구간에서 매수를 들어가게 되게 됩니다. 여기서 5일선 위에서는 제가 이제 요거를 포션이니까 P0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금일 또 종목을 하나 갖고, 예시 종목을 하나 갖고 왔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바로 포션 제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5일선 밑에서는 이제 P1이라고 제가 또 부를 겁니다. 그 다음에 5일선과 11선 사이, 그래서 보통 이제 8일선에서 매매를 많이 하게 되는데, 요거는 P2가 됩니다. P2로 해서 접근하시는데, 요것도 제가 차후에 또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지만, 전일 말씀드린 게, 우리 노란톡방에 이제 시청자님들 진입하신 가격대 보시게 되면,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 제가 P2로 접근한 거를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차후에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러한 P2로 해서 접근을 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1선과 21선, 그 다음 이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분석 도구로 해서 약간의 차이가 발생이 되게 되는데 일단은 P3의 타점을 잡는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여기서 이제 타점은 결국엔 0, 1, 2, 3, P 0, 1, 2, 3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이평선과 저만의 이제 분석 도구로 해서 접근해 주시면 된다. 그래서 타점은 그때그때마다 사실 이제 지지와 저항도 있지만 이러한 부분을 시장과 함께 분석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지금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딱 한 가지를 정해 드릴게요. 5일선 위에는 상당히 리스크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선과 5일선을 이탈을 하게 되게 되면 투매 물량들, 손절 물량들이 제법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P2로 해서 우리는 접근을 하자. 만약에 내가 주식에 잘 모른다고 하게 되면 P2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5일선 위에 다시 말해서 P0와 P1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여러 번 많이 숙달이 되셔야 돼요. 경험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당연히 제가 우리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게 되게 되면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 그다음에 상승이 나왔을 때 왜 이 종목에 대해서 진입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 노란 톡방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차후에 다시 한번 또 어차피 제가 매일매일 또 기법 강의 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이 타점에 대해서는 지금 기억을 하실 거는 P0부터 해서 P3까지 해서 접근을 한다. 그 다음에 다른 이제 분석 도구로 해서도 제가 차후에 설명을 드릴 텐데 분석 도구로 해서 같이 접근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시가 있는데요. 이제 이 예시는 제가 실질적으로 이제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고 2월 20일에 제가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노란 톡방에 계신 분들은 지금 제가 이렇게 카톡으로 해서 진입을 한 이런 내용들도 이렇게 있는데 요 다들 기억을 이제 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예시를 카나리아 이제 바이오로 해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사실 요 기법은요 포션 기법의 P0에 이제 해당이 되는 기법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움직이는 이런 내용들인데요. 일단 연봉은 이제 갖고 온 거는 다들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다시 말해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되었는데 요거는 제가 이제 전일 이제 캡처를 해 놓은 거기 때문에 사실 한참 못 미치죠. 한참 못 미치는데 이전 22년 이제 거래량이 무려 6억 2,700만 주 정도가 증가가 되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굉장히 또 계산기 그냥 꺼내시면 됩니다. 계산기 꺼내서 나누기 24를 하셔서 이 24에 24가 부합이 된다라고 하게 되게 되면 즉 이상이 되게 되면 거래량이 그러면 카나리아 바이오가 상승이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연봉 갖고 온 이유 다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연봉의 요 거래량을 전년도의 거래량을 보셔라. 요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캡처를 해왔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실질적으로 진입을 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필요 거래량을 지금 6억 2천만 주 정도가 6억만 주 이상 되게 되면 하루 이제 거래량이 약 2,600만 주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2월 20일 날 실시간 제가 매수 사인이 났을 때가 11시였습니다. 11시였는데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된 거죠? 결국엔 결과치가 돼버리는 겁니다. 결과치가 돼버리는 건데 이게 이제 그래서 제가 아까 P0, P1이 기법이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요거는 이제 차후에 제가 또 노란 톡방에 대해서 이제 들어오시게 되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요게 이제 그 재료도 있지만요. 속도라는 게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침부터 강하게 거래량이 늘어나게 되게 되면 예상치, 다시 말해서 2,600만 주 정도가 부합이 되겠구나가 딱 이게 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치로는 2,400만 주가 됐는데 제가 이제 요거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뽑아 온 건데요. 어느 정도, 아까 비덴트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비덴트를 그래서 말씀드린 이유가 하루 거래량이 1월 달에 2,500만 주였어요. 근데 제가 얼마가 거래량이 증가가 돼야 된다고 했어요? 5천만 주예요. 그러니까 거래량의 차이가 너무 괴리가 심하다라는 거죠.
하지만 지금 카나리오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필요 거래량이 2,600만 주인데요. 2,400만 주, 2,500만 주로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약 100만 주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좀 넘어가셔도 되겠다. 만약에 이것마저도 나는 좀 더 확인을 하고 싶다. 그러면 확인을 하시고 진입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P0가 확인이 됐고 포션 기법에 해당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주가는 얼마나 상승이 나왔나요? 이 단기간에 이게 지금 2월 말이었거든요. 지금 한 달이 채 안 됐습니다. 한 달이 채 안 됐는데 결국엔 상승치는 거의 77% 정도의 어마어마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목에 대해서 끝까지 다 먹자라는 게 아닙니다. 수익을 내자라는 게 아닙니다. 결국엔 지금 내가 어떤 종목을 선별을 하고 그다음에 이 수많은 종목 중에서 이러한 종목을 선별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게 빨간 표시 보이시나요? 이 빨간 표시 같은 경우에도 약간 좀 매매 디테일이 있긴 있지만 제가 요거는 이제 검색기로 해서 제가 이제 우리 이런 종목들 보시기 힘드신 분들, 직장인 분들 굉장히 어려우실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란 톡방에 지금 제작 중에 있거든요. 검색식을 좀 더 디테일하게 잡기 위해서 지금 제작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검색식들 궁금하신 분들도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가 이렇게 자세히 또 말씀 배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앞으로 이제 포션 기법 잘 활용하시게 되면 이러한 종목들 정말 많이 잡아내실 수 있다. 수익 보실 수 있다. 마법을 부린 것처럼 정말 이 종목이 상승이 나올 거야 하는데 정말 많은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바로미터라고 활용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아까 비덴트도 보셨죠. 이런 종목들을 하나하나 걸러내다 보면은 정말 다른 종목에 진입을 하게 되면서 정말 많은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하나의 활용 도구로 해서 바로미터로도 활용을 하셔라. 그래서 이렇게 대응해서 제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말씀드린 종목은요, 바로 영진약품입니다. 영진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토콘드리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바이오 관련 이제 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많은 기대감이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이 당시에 이제 상승이 났을 때가 바로 21년도 12월 7일입니다. 12월 7일 날 뭐가 기억나시죠? 이 당시에는 바로 코로나입니다. 네, 코로나로 관련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집중을 받았고 여기 내용도 보시게 되면 WHO 그래서 코로나 백신 예방률 78.1% 승인. 그래서 영진약품에 대한 이러한 코로나 감염 억제 소식 부각 감이 오시나요? 아, 이 종목이 정말 많은 상승이 나올 수 있겠구나가 바로 뉴스로만 보신다 하더라도 느낌이 딱 오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보시게 되면 제가 빨간 표시를 이렇게 해놨는데 연간 1조 규모의 세계 최초 혁신 신약 기대. 이거는 재료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재료가 너무나도 좋아도 저도 역시 이 당시에 제가 회상을 하게 되게 되면 이 종목은 진입을 해야 되겠다. 그럼 진입을 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바로미터. 바로 이 종목은 그러면 거래량이 적어도 어느 정도는 시장의 관심을 받으면 늘어날 수밖에 없겠구나를 저 역시 계산을 당시에 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 굉장히 좋았는데 그러면 저도 이제 이 당시에 종목 상담도 하고요. 영진약품 정말 많이 진입하신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종목은 거래량이 사실 이 정도는 됐었어야 됐다. 정말 많은 말씀들을 드렸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또 한번 공부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이거 보시게 되게 되면 지금 이제 21년도에 있었던 내용인데 지금 보니까 딱 보이시죠? 주가가 거래량이 이전 거래량보다 한참 못 미쳐요. 그렇죠? 한참 못 미치면 주가는 상승할까요? 하락이 나올까요?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있는데 열에 한 번, 두 번입니다. 연봉 기준으로 했을 때. 일봉 때는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연봉 기준으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결국엔 주가가 여기서 상승이 나오면서 거래량은 굉장히 많이 증가가 나와요. 그리고 여기도 조정을 받을 때는 결국엔 거래량이 하락이 나오게 됩니다. 20년도. 당연히 거래량이 증가가 될 수밖에 없었겠죠. 왜? 코로나 특수가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 관련으로 해서 약품, 그다음에 제약주, 바이오주들은 거래량이 다 보시면 웬만한 종목들 다 거래량이 증가가 되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21년도에 당연히 좋으면 거래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 기준에 다시 말해서 20년도에 지금 거래량이 확인을 하시게 되면 13억 5천만 주의 20년도에 거래량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되죠? 나누기 24 하면 됩니다.
나누기 24를 하게 되게 되면 이 부합치가 하루 만에 거래량이 이상이 되게 되면 어떻게 하면 된다? 관심을 갖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P0에서 P3까지 가격 전략을 짜면 됩니다. 가격 전략을 짜고 진입을 하면 되는데 이미 애당초부터 어떻다? 걸러내야 될 종목이었다. 다시 말해서 영직약품을 신경 쓸 필요가 없었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보게 되게 되면 일봉이에요. 일봉 보시게 되면 지금 결국에는 3,656만 주가 필요가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제가 이제 13억만 주게 되면 5천만 주가 이것도 넘어야 돼요. 결국엔 부합이 되질 않습니다. 부합이 되질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접근을 하면 안 됐다는 거죠. 물론 약간의 상승세는 나왔지만 많이 힘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 종목에 대해서 많은 이제 관심이 있고라고 했을 때 더 길게 보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더 길게 보실 수도 있지만 결국엔 뭐다? 거래량이 빵빵 터져줘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확인이 됐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진약품은 비록 재료가 좋았어도 어떻게 된다? 아직은 좋아도 일단은 관망 아니면 지켜보시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미터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다음 주가 볼까요? 보이시나요? 결국에 제가 이제 보고 말씀을 드렸을 때가 이제 이때였고요. 거래량이 증가가 된 부분 없습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 이제 시청자님들 어떻게 하죠? 지금 대략적으로 5,500원이에요. 5,500원에서 당연히 이제 더 갈 거야. 임상에 대해서 분명히 임상을 성공하게 되게 되면 주가는 10,000원, 20,000원도 갈 거야. 이런 생각들 정말 많이 하셔서 뭘 하죠? 물을 탑니다. 추가 매수를 해요.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 이렇게 정말 상승이 나오면 정말 좋은데 상승이 나오질 않고 오히려 5,500원에서 2,400원까지 주가는 하락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바로 밑으로서 충분히 역할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포션 기법, 정말 매직과 같은 우리 시청자님들의 수익을 안겨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차후에 다시 한번 지금 예시를 말씀드려야 될 것도 많고요. 그다음에 이게 한두 번 해서 사실 시행착오가 또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고 차후에 다시 또 포션 기법으로 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도 예시로 들어주셨던 카나리아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매수가가 17,000원 적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얼마 전에 최근에 또 3만 원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마법 같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매직 기법에 대해서 오늘도 강의를 해주셨고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신 분들 방송 시간에 다 못한 이야기는 노란 톡방에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래쪽에 다시 한번 저희 네모나게 QR 코드 띄워드릴게요. 이 부분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하시고 무료 입장하실 수 있고요.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 1123 1123 꼭 기억하셔서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저희는 잠시 후에 히든 종목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데일리 TV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특정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투자의 최종적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히든 종목도 발굴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마술을 부려볼까요, 마술사님? 예, 제가 이제 금일 마술을 이제 부려볼 종목은 바로 푸른 기술이라는 아하. 종목입니다. 일단 푸른 기술은 우리한테 바로 철도 관련주로 해서 많이 이제 알려져 있는 이제 종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북 관련주로도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러한 종목입니다. 이제 제가 이제 푸른 기술을 이제 가지고 온 이유에 대해서는 바로
지금 이제 금일 같은 경우에 사실 제가 이제 찾아뵙고 이제 매일매일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타점이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제 그 종목을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저는 이제 더 하락이 나올 거라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왜냐면 시장도 전일 안 좋았고요. 근데 그 종목이 금일 많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련주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푸른기술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북주와 그다음에 바로 철도 관련주로 해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신사업으로 해서 협동 로봇으로 해서 지금 이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큰 맥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푸른 기술을 제가 말씀드리는 그다음에 추천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으로 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바로 로봇 신사업에 진출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는 기관이 제법 이루어졌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푸른 기술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2013년도부터 이제 경량형 로봇에 대해 협동 로봇에 대해서 로봇에 진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법 이제 시간이 흘렀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2017년도부터 해서요. 바로 이제 현대위아랑 공동으로 이제 자동차 생산 공정에 쓰이는 이러한 이제 로봇에 대해서 바로 첫 대규모 양산이 들어갔다라는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철도 관련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로봇에 관련으로 해서는 이미 2017년도에 대량 양산이 들어갔고 이러한 양산에 대해서 또 맞추기 위해서 또 지지난해 이제 바로 충주 공군 이제 3월 달에 또 공장 증설까지 들어가 있는데 아직은 이제 시장에 크게 알려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너무 고가권에 있는 종목들도 좋지만요. 이렇게 상승이 나오지 않은 그런 종목들을 또 지켜보시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아까 브리지텍 보셨죠? 브리지텍도 정말 많은 세배가 나왔는데도 2천억이 시가총액이 되지가 않습니다. 지금 푸른기술, 제가 좀 염려하는 부분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변동성은 좀 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가총액이 현재는 약 700억대예요. 700억대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변동성이 조금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직은 시장에 로봇 관련주로 해서 알려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지켜보시고 진입을 하시는데 정말 지금 좋은 가격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신사업으로 진출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철도나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철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매출액이요 한 25% 이상을 푸른기술이 달성을 하고 있는데 로봇에 관련해서도 지난해 기준으로 했을 때 무려 21%까지 다시 말해서 주 사업에 근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알려지지 않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만약에 25% 이상을 하게 되게 되면 푸른기술, 철도를 우리는 알고 있지만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도 로봇 관련주였네. 다시 말해서 제가 누구예요? 테마술사입니다. 뭐 실적이다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테마로 인해서도 로봇 관련주로 많은 상승을 줄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이제 현대차 그룹으로 인해서 지금 코스닥 기업의 지분 투자에 대해서 물색을 하고 있다. 투자를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이런 소식들을 우리 시청자님들도 들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사실은 찾아뵙고 말씀드릴 종목이 바로 이제 이와 관련된 종목인데 금일 어느 정도 이제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미 그 종목이 뭔지는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아셨을 겁니다. 사실 이제 로봇에는 감속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사실 이거 좀 아쉽긴 한데, 그러니까 전기차에는 양극재가 있듯이 로봇에는 뭐가 있어요? 바로 감속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약간 현대위아를 괜히 말씀드린 게 아니죠. 현대위아, 현대차 그룹이 이러한 로봇에 대한 이런 관심이 있고 투자에 대한 검토 소식으로 인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테마 성격으로 푸른 기술이 이제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삼성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 투자만으로 해서 정말 많은 상승이 나왔고 관련 종목들 많은 상승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푸른 기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많은 상승이 나와줄 수 있겠고요. 제가 이제 차트나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릴 거고 지금 가격은 지금 가격대에 진입을 하셔도 충분히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 손절가는 제가 7,600원 그다음에 목표가는 일단 단기적으로 11,000원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푸른 기술, 철도뿐 아니라 이제 로봇이라는 테마까지 안고 있다. 테마술사님의 오늘 종목이었고요. 목표가 11,000원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네, 오늘도 테마술사님께 유익한 강의와 함께 종목까지 찾아봤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만나뵐게요. 마술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도 초보 테마술사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테마술사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일도 오전 11시에 만나요. 수리수리 마수리 그럼 안녕.